월요일에 저랑 같이 중계를 했었어요. 선거래 선고죠. 한 글자 다르네. 선고 중계를 했는데 그날 중계하다 거의 울고 가셨어요. 예,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진짜로. 멘탈 괜찮으세요 지금? 뭐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야죠. 또 우리 또 집권 여당이니까 또 네.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괜찮습니다. 다시 힘내야죠. 그날 이제 짧게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좀 재미있게 좀 드리자면은 저는 웃음으로 모든 걸 승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이제 저랑 이준우 위원님과 함께 좀 많은 이제 좀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이제 재밌게 좀 중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나가지고 둘 다 약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느낌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동재 기자가 그 벌써부터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이제 독려했지만은 싸한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멘탈도 멘탈이지만 이게 기분이 쭉 빠져가지고 방송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자 예. 일단 그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나오셨는데 말씀하신 내용 이제 기억을 하실 테니까 저희 프리스타일로 반박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반박이라 하기도 뭐하다 이제 같은 당인데 이런 일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죠.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익명 게시판이 왜 문제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모든 글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허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대단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네이버에서 드루킹해가지고 댓글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이제 징역형을 살았잖아요. 그분은 네이버에 이제 문제된 그 이제 댓글들이 실명 아니에요. 그분도 100%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서 익명이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익명이든 실명이든 관계없이 게시판 내에서 여론 조작을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 했다는 거, 또 맘카페에서 또 그거 있었잖아요. 왜 맘카페에서 진은정 씨가, 그러니까 부인이죠. 한 대표의 부인이 꽃 화환 보내기 법무부 장관한테 기사가 났었죠. 그거를 이제 자기는 이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아닌 척, 제3자인 척하면서 맘카페들한테 보내자고 독려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맘카페에서 보냈대요. 보냈고 그걸 나중에 보내자고 주도한 사람이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되고 나서 카페에서 퇴출됐다 그러더라고요. 퇴출됐었고 이걸 또 박범계 장관이 또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셀프 자배한 거죠. 자기도 셀프 꽃 화환 보내기 해본 적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그 법무부 장관실 받은 꽃 화환이 가족이거나 누군가가 셀프로 보내줬을 거다라고 한 거를 그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좀 말 들으면서 약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김현정 뉴스쇼 얘기하면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던데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화 혹시 베테랑 보셨나요? 네, 봤죠. 베테랑 봤을 거야. 아마 지금 기억이 하도 지금 그래서 좀 지난 영화에서 그런데 그 베테랑 영화 보면 재벌 2세가 3세가 나오죠. 그 주인공이 뭐라 그러냐면 유아인 나왔었죠. 그때 그 경찰한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얘기합니다. 왜 나를 자꾸 수사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넌 문제 삼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각종 불법과 범행, 기행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문제 삼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혼 좀 나야 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는요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공당의 대표라면요 더더욱 이제 준법을 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발언한 건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정도 일단 반박을 하셨고 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냥 욕바지로 오늘 나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양측에 저는 이제 또 그러면은 좀 반박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대표 측에서는 당 대표 끌어내리기 아니냐, 당 대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당 대표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당 대표가 예. 명예롭게 적어도 명예는 지킬 수 있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나중에 기소되면 뭐 명예도 굉장히 큰 타격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명예롭게
좀 자기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다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오늘자로 23일째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얼렁뚱땅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려고 했었던 건데 처음에 이랬었어요.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두 번째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법률 지원 단장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법적 조치 안 했죠. 내일 뭐 고발한다고 그렇죠. 안 했었는데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동훈 대표 기자들 질문에 이제 도망다니는 모습, 런 동료라 그러죠. 그런 모습 나왔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일간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사설로 전부 다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밝혀라. 침묵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법적 조치에 대한 어떤 신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 늦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하는 게 굉장히 막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법적 조치하겠다 그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가 만약 사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병준 그렇죠. 예,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의 경우에도 조치를 했을 경우에 입증을 한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가족들 쓴 게 진짜 밝혀지는 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고발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아주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하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늦게 고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일단 개인적 관측이죠. 예,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이제 대변인이 이준우 대변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1000몇 건 중에서 12건 정도였다. 뭐 근데 그거는 저는 예. 이제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1000몇 건 중에서 12건이야 그러면은 그걸 다 까야죠. 다 까서 정말로 12건이 근거가 뭐냐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전체 풀 텍스트로 공개되는데 내가 보니까 결과 이렇게 하고 딱 보여주면요 상대방 의혹적인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일방적인 그렇게 소명한 걸 믿을 수 없는 거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는 절차가 없는 소명은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29일 날 유튜브 뭐 고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별건을 찾아서 고발하지 않고 딱 그 한동훈 일가족 7명 있지 않습니까? 명이 나왔던 거 그 일가족에 대해서만 진짜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외부에 그 이름이나 아이디를 넘겼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만 딱 좀 범위를 좁혀서 고발한다 그러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그 유튜버 개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흠집을 잡으려고 고발한다 그러면 또는 아예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단계를 전부 다 아싸리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예. 아싸리표 죄송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예. 아예 이제 난장판 만들려고 난장판 괜찮나요? 네, 뭐 예, 그렇게 하려고 고발을 기술적으로 막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시판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좀 예. 그럼 제가 이 얘기 좀 다 볼게요. 제가 댓글도 좀 보니까 네네네. 이게 좀 단일 대우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둘이 나왔고 예. 괜히 싸우는 거 아니냐, 같은 단끼리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중간에 좀 난감하네요. 예,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단일 대우라는 건요. 지금 당 대표관에서 지금 넉 달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20일째 되고 있는데 왜 당 대표된 D-Day 첫날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지금 이제 와서야 민생이나 경제나 정책 같은 걸 화두를 꺼내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백업하겠다, 입법을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왜 지금서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할 수 있었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 하면은 당헌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 대표는요, 그 대통령 보좌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뒤늦게 와서 이제 민생이나 경제 정책으로 이제 정부를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늦어도 좀 많이 늦은 게 아니냐. 그리고 하필이면 본인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경제 정책이나 민생 챙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래 봅니다. 예. 뭐 게시판 관련해서 이 정도 말씀하면 될까요? 예, 예, 오늘 그러시죠. 저희가 다른 것도 여쭤볼 부분이 네, 많으니까 그러시죠.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네네.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야당이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했잖아요. 네. 그 허위사실 유포를 없애고 네. 기준도 1,000만 원으로 높이고요. 네. 그런데 여당도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라서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단 야당이 이제 제출한 이제 개정이죠.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 삭제하는 건 이거는
많은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선거 역사가 많습니까? 참 네. 부끄러운 선거 역사도 있습니다. 뭐 네. 투표한 바꾸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민주화되면서 굉장히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선거가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건요. 이걸 만약에 삭제하자 그렇게 하면요. 그 선거가 아니라 거짓말 대회가 됩니다. 피노키오 선발 대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난장판 또 제가 또 끌어오게 되는데 이거 선거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당선만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짓말 굉장히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후보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느냐. 이 사람을 뽑는 대회가 과연 이제 우리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당선 무효형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1000만 원 올리는 거 이거는 이게 원래 선거법이 이제 1992년에 이제 원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다음 지방의원 선거 이 세 개로 선거법이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던 100만 원 규정이 그대로 흡수된 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만큼 이제 선거할 때 선거법 위반하게 되면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선거 임하라 이런 의미였는데 이걸 1000만 원 올린 이유는 뭐냐?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번 그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위반으로 지금 기소한 사람이 총 14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어디 당인지 소속인지 아세요? 뭐 의원님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10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설사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또는 800만 원 받더라도 의원직 유지할 수 있게 해주려고 만든 의원들 셀프 이제 구제하는 이것도 일종의 방탄이죠. 뭐 일단 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재판 양형에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되죠. 관측이 그러니까 많이 그런 나오니까. 이제 예. 셀프 이제 의원들 구해주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허위사실 유포는 아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원님 아주 그 요즘 말로 킹 받는 사진 네, 제가 네, 네. 한두 개 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무죄 후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검찰의 다른 사건 기소에 대해서 무죄인 거 뻔히 알면서 고통을 주려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무죄 판결 이후 하나는 유죄였지만 본인도 하나 유죄 나오고 본인 하나 무죄 나왔는데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대로 좀 돌려주고 싶어요. 유죄인 거 뻔히 알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그게 무죄가 되느냐. 예, 지금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법조인들이 너무 창의적인 판결이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네. 뭐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 판결 무슨 사또 판결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기준의 일관성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이 판결 났을 때 국민들이 법조인이 아닌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라는 이런 식의 판결에 대해서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거라 보고요. 이 김동연 판사 이름은 아마도 국민들 그리고 법조인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저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김동연 판사가 예전에 저 관련된 그 김동연 다른 판사. 동명이인이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지금 김동연 판사는 이제 고려대에 나온 김동연 판사고요. 그 다른 그분 서울대 이 얘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지만 뭐 이제 PTSD가 팍 또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예, 동명이. 저희가 그래도 저격수 모셨으니까 그럼 네네. 지금부터 이제 본업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네. 이제 본업 이준우 위원의 본업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업이 조국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네. 조국혁신당 대표 형 확정 여부가 곧 네. 결정이 됩니다. 네. 저격되기만 치면 5년째네. 저격 이렇게 자세로 쪼그려 싸라 5년 대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2018년 8월 19일로 좀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국 관련된 의혹이 제가 이제 발굴한 게 한국 일보 일면에 보도되면서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불이 붙었죠. 19년 아니었어요? 19년? 2019년이었나요? 예. 2019년이죠. 맞죠. 예.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네. 참 헷갈립니다. 깜빡깜빡. 네. 2019년 정확한 방송 감사합니다. 네. 2019년이었죠. 그때는 저는 이게 일이 커질 줄 몰랐었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이라는 게 그 검찰에서 뭐 만들어낸 증거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부산대, 서울대, 동양대 뭐 기타 연구소 등에서 제가 다 받은 자료를 언론에 통해 가지고 공개하면서 검찰이 야 이거 너무 심한데라고 하면서 압색을 하면서 수사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느끼는 거는 5년 만에 오게 된 건 늦어도 너무 늦다. 재판 지연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좀 희한하게도 선고가 11시 45분이더라고요. 12월 10일 11시 45분. 이게 뭐 11시일 수도 있고 10시일 수도 있고 있는데 왜 11시 반도 아니고 45분이니까 40분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45분이니까 네. 딱 15분이면 낭독이 끝난다. 딱 끝나고 밥 먹으러 갈 시간이다. 네. 예. 그래서 아마 15분 내에 끝낼 정도로 아주 간결한 선고가 아닐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무죄 취지로 돌리는 경우 같은 경우 설명이 길어집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선고로 예상이 된다. 그런 시그널이 11시 45분 선고라는 의미 좀 말씀드립니다. 예, 12시는 식사 시간이죠. 네. 예, 밥 예. 먹고 공무원들 12시 칼같이 지켜야 돼요.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예. 아니 근데 2019년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준우 의원과 함께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것도 2019년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말 그 길에서 저 아저씨는 뭘까 하면서 서로 취재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저 서로 그때 기억이 모르고 나네. 우연히 만났어요. 예. 이름만 알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조국 당에서 그런데 네. 조국 대표가 탄핵 소추문을 공개를 하고 집회도 조직을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선고 이후에 이 조국 당의 운명,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민주당의 뭐 합병 흡수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요. 네. 조국 대표라는 1인 체제, 너무 1인 체제 의존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네. 조국 혁신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실 국민들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조국 대표가 워낙 이제 1인 체제로 이제 뭐랄까 1인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1인 사업장처럼 운영이 되고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만약 대표가 이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일단 당명, 간판부터 바꿔야 될 겁니다. 예. 간판부터 박근혜부터 아마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신장개업 해야겠죠. 뭐 신장개업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이 흡수될 가능성. 근데 그 내부에 있는 비례들은요. 흡수될 가능성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내 처음부터 비례의원들인데 비례의원들 일단 대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쁜 거는 단 하루고요. 둘째 날부터는 빨리 지역구를 받아야 될 건데 이런 꿈을 다 꿉니다. 비례의원들은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이 흡수된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지역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지역 정당 기반의 정당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흡수돼 가지고 우리도 수도권이라든지 어디 또는 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역 당의 위원장으로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혼자 자강해서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국 대표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 이제 회사 얘기 좀 한번 네. 네네. 저 위원님- 매일신문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회사입니다. 그 위원님이 열심히 추적하시던 그 조민 씨 예. 네. 그 회사.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되셨어요. 뭐 하나 사서 쓰실 생각? 아니, 품질 테스트라든지. 네. 뭐, 저격수인데 또 어떻게 네. 저는 피부 관리 따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는 알로에를 많이 바르거든요. 어제 진짜요. 알로에를 주로 듬뿍 바르고 네, 자면요. 피부 되게 좋으세요. 예, 제 젊음이 말에 민망하지만 어쨌든 네. 관리를 좀 하는데 저는 딴 거 안 하고 이제 알로에 듬뿍 바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조민 회사가 알로에를 낸다 그러면 또 1+1 해준다 그러면 네. 뭐 그것도 좀 그렇고 네. 3+1 해준다 그러면은 네. 아니지. 1+3 말 거꾸로 했다. 네. 1+1 해준다면 저는 조민회사 한번 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 사신다고 하세요. 네. 조국 대표가 네. 이제 교도소 어디 갈지 모릅니다. 네. 뭐 이제 시설이 좋은 키로 유명하신 강원도 영월에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갈 수도 있는데 뭐 조국 대표는 만약에 감옥 가신다 그러면요 피부 관리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교도소 가면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피부가 막 많이 상하셔가지고 출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님이 피부 관리는 따로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나는 이 회사가 과연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이거예요. 어떤 돈으로 설립됐느냐 이것도 좀 사실 궁금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유튜브로 잠깐 하게 했는데 그 찬조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할까 아니면 결혼 축의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할까 이것도 의심스럽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조민 씨가 뭘로 지금 유죄가 됐죠? 이제 입학 서류 위조. 그렇죠. 입시 부정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위조 해가지고 벌금 1,000만 원 지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민 씨가 만든 회사가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걸 기대하지만 혹시 뭐 동물 실험을 해놓고 나서
동무심을 안 그거는- 했다. 그거는 그런 거 말씀 안 되나요? 아니 큰 회사 그 콜마라는 데서 제조를 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딱히 그 회사 걱정할 필요 없을 거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회사랑 연관된 거라 너무 깊게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광고할 때 과잉 광고나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만약 이번 회사에서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옛날에 사태 때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했냐면요. 딸 장학금 반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반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반납 안 됐습니다. 운동학원 사회환원도 아직 지키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하고 사회안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번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위 할 때. 그래서 네. 교육위에서 정식으로 운동하고 입장을 냈어요. 이제 반납을 해야겠습니다.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입장 밝힌 것처럼 조민 씨도 회사 설립해서 운영하기 전에 본인이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털고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당하게 받은 장학금, 부산대에서 서울대에서 받은 장학금을 다시 반납하고 회사 운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의 두 번째 직업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해서 그 뇌물 의혹 사건 관련해서 네. 문다희 씨가 두 번째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 김정숙 여사가 이제 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검찰이 또 추가 출석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갖고 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참고인들은 사실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긴 하죠. 안 네, 받아도 네. 되긴 하는데 일단 조사를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니까 직접 그냥 강제 수사로 가는 거 아니냐,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사건 수사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일단 흐름상으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명백해 보이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직접 뇌물 수수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단계별 수사였었다. 그러니까 즉 서창호,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을 소환해가지고 또 이분은 또 신약해가지고 부르면 다 갑니다. 문다혜 씨는 그러니까 문다혜 전 남편은 가서 대신에 다 이제 진술은 거부한다. 진술 거부했죠. 네.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그렇죠. 예, 묵비권을 이제 행사해서 여러 번 이제 갔었었고요. 문다혜 씨는 아예 출석을 3번 요구했는데 3번 다 안 갔었고요. 그다음 출장이나 방문도 하겠다. 야, 이거는 그 이제 검찰에서 참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출장이나 방문하는 굉장히 큰 특혜를 주는데도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조사받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다혜 넘어갔고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한테 왔거든요. 왜 김정숙 여사한테 왔느냐? 문다혜 씨와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문다혜 씨가 김정숙 여사 또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경제 활동을 이어오다가 사위가 타이스타 제트에 취업하면서 생활비가 끊겼어요. 용돈이 끊깁니다. 근데 그 용돈은 게 50만 원, 100만 원 인주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생활비 몇백만 원을 준 거예요. 그게 딱 끊기니까 이건 경제적 의존 관계였었고 그렇다고 하면 서창호 씨가 취직한 거는 용돈을 안 주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위를 취직을 한 게 아니냐라 해서 뇌물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한 절차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하다. 반드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